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 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 생활 시간. 오늘은 서울시 의회의 수장, 이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 김영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봄에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네. 이제 여름이 된 듯한 그런 날씨인데 오랜만에 또 나오셨으니까 우리 서울 시민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주창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의회 김현기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는 7월 4일이면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미 4선이시기 때문에 취임 1주년 맞이하는 건 여러 번이겠지만 의장으로서 1년은 또 달랐을 것 같은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좀 남다르죠. 그동안 1년 동안을 아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만 오직 시민의 삶의 증진,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달려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그동안 그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과거에는 제대로 못 해왔어요. 예.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그 본연의 기능을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이야기를 해 주신 기억이 나요. 네. 1년 동안 돌아보면 정상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까? 많이 됐죠. 특히 불효불급한 그 예산, 또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또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 이른바 삼불 원칙을 정해서 서울시정과 서울교육행정에 아주 면밀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 결과 필요한 것을 많이 개선했고요. 가령 서울시정을 예를 들면은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시민단체에게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그 근거 조례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예. 이른바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인데요. 폐지했고 그 결과 금년부터는 예산이 함부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방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했죠. 예.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금년 예산 편성에도 그러한 원칙을 적용해서 서울시정을 개혁했고요. 특히 교육행정에서는 그동안 참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예산을 약 5,700억 원을 삭감해서 시민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정례회가 개최가 되고 있고 7월 5일까지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뭐 지난 1년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뭐 예산이나 등등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될 텐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의장님은 의회가 시끄러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예, 의회가 조용하면은 그게 바로 비정상입니다. 의회는 활발한 토론과 활발한 주장이 늘 넘쳐나야 합니다. 그 활발한 토론과 건강한 주장은 다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특정 정파를 위한 토론과 주장이라면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의회는 늘 토론하고 목소리도 좀 높이고 하는 것이 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는데 가끔은 너무 격양돼 가지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만 좀 싸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일부 시민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서울시가 나가야 할 방향, 이 방향성을 놓고 논쟁을 하는 것이니까 절대 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예, 뭐 다시민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다 예. 라는 말씀이시고요. 현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 잠깐 여쭤보고 갈게요. 1년 정도 됐으니까 오세훈 시장하고의 그 관계 뭐라고 할까요? 호흡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떠신지요? 기본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예. 즉 의결기관은 견제와 감시 또 때로는 감사까지 하는 이런 그 시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시장과 너무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시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따끔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원 불가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례회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나오는 보도는 아무래도 기초학력 보장지원 조례안 관련된 내용일 텐데 얼마 전에 대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고요. 뭐 이 관련해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장님 지금 상황에 대한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 대법원이 인용한 것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교육청은 즉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에다가 이 조례가 이러이러한 내용이 부당하다. 따라서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대법원은 그러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행을 중지한다 하는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만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용을 내릴 결정을 할 때 신청 기관의 의견만 듣고 예. 피신청 기관인 우리 의회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서면이든 뭐든 어떤 방법으로도 전혀 통보받거나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런 그 조치가 없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것은 좀 부족한 인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초학력지원보장조례 서울시의회가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진 것은 심각한 현실이고 현상입니다. 예. 특히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특히 기초학력이 많이 저하가 돼서 아이들이 진학이나 진급을 해도 수업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에 착안해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지난 5월에 이제 공포가 됐고 이어서 대법원 집행정지 명령이 나왔고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첫째는 그 서울교육청은 이게 국가기관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기초학력 보장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 사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을 학력 시험 그러니까 기초학력 결과를 공개를 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는 겁니다. 전혀 무관하고요. 세 번째는 또 소위 뭐 줄 세우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줄 세우기가 될 수가 없죠. 이거는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에 다다라 있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평가에 대해서는 전 국민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갖고 대법원에 충분한 그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서울시 교육청 추경 심의도 들어갔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추경은 시청과 교육청이 동시에 냈습니다. 서울시청 추경은 뭐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서울교육청 추경은 원래 추경안을 내면은 집행기관의 장은 시장과 교육감은 시정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시장은 추경안에 아주 착실하게 시정연설을 했는데 네. 교육감은 느닷없이 추경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사전에 원고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의제외 발언이니까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예. 좀 협의를 해봐라. 그랬더니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해 왔고요. 그래서 12일 날 정회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속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단계고요. 추경은 꼭 시정 연설을 들어야 추경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주부터 잘 심의가 진행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별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예. 그 시정연설에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는 게 기초학력 관련된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지금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낸 기관장이 의회에 와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의제외 발언이죠. 예. 특히 저는 피고입니다. 교육감은 원고고
원고가 피고 앞에 와서 자기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주장은 법정에 가서 하면 맞습니다. 또 하나는 생태환경 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동료 의원들이 폐지 조례안을 냈는데 그건 역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교육감이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정연설 한다고 하면서 전혀 의제와는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쟁점이 된 것이죠. 근데 가끔 보면은 그래도 그 예산 외에 좀 관행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다른 걸 덧붙이는 경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시정연설 내용에는 향후 교육행정을 이끌어갈 방향을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죠. 이것은 이미 대법원에 쟁송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그것을 의회에 와서 자기 주장을 하겠다는 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후에 좀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심의는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시정연설은 따로 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뭐 그러한 내용을 발언하지 않겠다 하면 얼마든지 시정연설은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TBS 재지원 여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과거에 좀 편향적인 방송을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좀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안 만들고 임직원의 정치 활동 금지하고 뭐 방송 출연자에 대한 뭐 심의위원회 같은 걸 구성하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좀 참작이 돼서 재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은 언제든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것을 주장하면서 예산을 지원해달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고요. 우리 서울시의회는 교통방송, 이른바 TBS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제는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맞고 민영방송화해서 정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TBS 지원 조례 폐지를 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시가 추경안에 무려 73억 원을 증액해 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서울시 의회가 나아가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또 시민이 요청하는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그 회기 내에서 좀 다뤄지는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추경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심의는 하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은 추경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이 TBS 관련된 얘기를 몇 차례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강한 무언가에 대한 대책을 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이미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뭐 추경안에 예산을 가져와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이 예산이 그러니까 혁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좀 방향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흑백 TV보다가 컬러 TV 나오면 흑백 TV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라지죠. 사라져야죠. 지금은 이제 AI를 비롯한 모빌리티 시대가 왔습니다.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교통정보를 취득한다는 것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이제는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맞고 다른 방향을 찾아서 교통방송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이렇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우려가 뭐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뭐 올가을에는 본격적인 역전세난이 시작될 거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뭐 정부나 국회 차원과 별개로 의회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뭐 안이 있습니까? 저희 의회는 이미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소위 그 임대차 3법 과거 정부에서 정말 졸속 처리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예견된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2, 3년 지나서 발생하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또 역전세 이런 정말 서민들의
삶을 고통을 부과시키는 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의회는 이미 국회가 법을 처리하기 전에도 조례로서 만들 수 있는 조치를 했는데 첫째는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예. 주거 안심 종합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개소만 있었는데 예, 예. 25개 구청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법률 지원도 하고 상담을 하도록 했고요. 예. 특히 청년 주거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아무래도 법률적 상식이라든가 이런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상식이 좀 부족하죠. 저도 30 넘어서 계약 처음 해봤는데 그때도 그렇죠.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한 이제 계약 전에 법률 권리 뭐 이런 임차 가격 또 임대차의 특이사항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더 이상 그 전세 사기에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시행을 하고 네네. 있다. 알겠습니다. 뭐 정말 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뭐 예상이 되는 부분도 우려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수법이 너무 고도화되다 보니까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또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특히 역전세가 가장 심각하죠.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특정 자치구를 명시를 해서 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그 걱정을 하시는데 예. 우리 서울시청과 또 서울시 의회도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오프닝 때 오늘 날씨 얘기도 했었어요. 예. 뭐 날씨가 더워지고 엘니뇨 이런 얘기 나오면서 슈퍼 엘니뇨 얘기까지 나오면서 장마가 길다, 뭐 폭우가 쏟아진다 여러 가지 걱정들 나오고 있는데 작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비와 관련한 피해가 심각했었거든요. 올해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작년에 그 비 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그 손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원래도 뭐 그렇지 않다고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은 만반의 준비를 했고요. 특히 재해 관련 예산도 원래 많이 확대를 해서 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를 또 확대 개편해서 재난안전관리실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또 우리 서울시 의회 의원들도 자기 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원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정말 뭐 재산 피해 물론이고 인명 피해 안 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인 반지하, 예. 쪽방, 또 옥탑방 이런 곳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와 우리 의회는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질문 짧게 한번 드려볼게요. 그 집값이 다시 좀 상승세를 보이고 그를 우려해서 삼성대치 청담 잠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 내년까지 재지정하는 결정을 서울시에서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필요에 의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지나치게 오랫동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놨다는 것은 반시장적 정책이고 방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얼마든지 자정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헌법적이라고 저는 봐요. 예,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인데 특정 지역에만 그렇게 오랫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지나친 과잉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안으로는 예를 들어서 법정동으로 묶지 말고 행정동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특정 아파트 특정 지번을 정해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정하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 대치동 하면 대치동은 가보면은 부촌도 있지만 맞아요. 굉장히 예. 못 사는 동네도 혼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따라서 집값이 폭등하거나 문제가 있는 지역을 핀셋 지정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운영한다면은
나름대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지 않겠나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의장님 오랜만에 또 나와 주셨으니까 네. 청취자분들 위한 퀴즈도 함께 풀어보면 어떨까요?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애청자와 함께 호흡하는 애청자 최우선 프로그램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주최하는 슬라승배 슬라고시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문제 듣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드립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작년 6일 지방선거로 출범했습니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의회가 걸어온 발자취와 현안들에 대해서 김현기 의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기초학력 조례안부터 서울시 추경안까지 말 그대로 최근에 핫한 이슈들 쭉 짚어봤습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인터뷰에서 지난 시간 동안 활발한 토론과 건강한 논의가 있는 서울시 의회를 만들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힘썼다라는 말도 전했는데요.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도 서울 시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의정 활동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다가오는 7월 1일은 11대 서울특별시 의회가 개원한 지 몇 년 되는 날일까요? 쉽죠? 1번 1년, 2번 2년, 3번 3년, 4번 1500년. 1번 1년, 2번 2년, 3번 3년, 4번 한많은 1500년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의장님 뭐 문제는 쉽지만 그래도 힌트를 하나 주신다면요. 앵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출범 2년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출범 2년차를 준비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은 저는 계절하고도 이 임기가 좀 같이 흘러간다 이렇게 느껴져요. 네. 초반에는 뭔가 봄처럼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신경전, 탐색전 하다가 이제 2년차부터는 좀 불붙지 않을까, 여름처럼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지난 개회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년 차는 숙성의 시간이다. 이제 곡식이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 여름에는 이제 익어가지 않습니까? 네. 가을은 이제 수확 결실의 그렇죠. 계절이고 저 2년 차는 이제 숙성의 시간으로 접어들었고 한층 더 깊이 있게 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다음에 뵐 때는 이제 숙성의 시간에 접어든 의장님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년 차의 서울시 의회 뭐 이런 변화를 더 이끌어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의회는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즉 시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조목조목 빠짐없이 청취하고 이것을 정책에 녹여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임기 1년을 앞두고 서울시 의회 의장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숙성된 모습으로 2년 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